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클러버 대표 이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귀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저희가 언택트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으로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거기서 이제 품질 관리,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위클러버 대표로 있고요. 스타트업 및 기관 170여 개의 컨설팅 및 테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을 미션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5가지인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크라우드 테스팅, 그 다음에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아마 크라우드 테스팅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크라우드 테스팅 플랫폼을 하면서 나온 성과입니다. 현재 일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 800건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하고 기관들을 한 170여 건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 모두 다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15년 이상 몸담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탈출구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함께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비 대표님들 혹은 이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 혹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스타트업에 있어서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네, 품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딱한 얘기로 어떤 표준을 보면 명시된 요구사항과 고객의 어떤 기대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방송을 신청하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나의 서비스에 명시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있다, 혹은 내가 앞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아니면 부분에 나는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170개 기업들을 만났지만 이 요구사항이라는 부분부터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질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고객의 반응이나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진행한 데이터와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로 좋은 장표는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좋은 장표가 있었는데, 스타트업이, 특히 IT 쪽 스타트업이 3년 이내에 60%가, 네,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80%가 우리가 시장 진출에 실패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객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시장에 진출했을 때 기능의 오류나 고객으로부터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실패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님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들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면 와, 이거 나도 하고 싶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놓고도 우리가 시장을 진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여기 이렇게 통계 나온,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고객에 대한 니즈 혹은 나의 제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고도화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1억 정도 R&D 과제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비용을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70개 기업 중에서 50% 정도는 테스팅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 대표님도 계시고요. 나머지 50% 대표님은 글쎄요, 한 100만 원 이내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보면 흔히 그러시죠. 품질이 중요한 건 알지만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개발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마케팅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인재 영입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세 번째, 테스팅? 그게 우리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그리고 출시 후에 고객 리뷰를 보고 수정하면 되죠. 대부분 이 반응 안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진행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그 품질에 관련해 테스팅 관련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가들은 개발 비용을 100%로 생각했을 때 한 35% 정도 평균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한 R&D 비용을 받으면 거기서 3,500만 원 정도는 품질 관련 비용을 쓴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10%입니다. 근데 이 10%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품질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고요. 사실상 우리 대표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스타트업들이 테스팅에 쓰는 비용은 제가 보기엔 1%에서 2%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회사와는 좀 별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고객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고객의 니즈를 판단해야 되고 또 고객이 주로 쓰는 그런 기능들을 고도화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테스트 비용이나 이런 건 아직도 우리와 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어려워진 것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나거나 설문조사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어떻게 극복할지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표님 중에 사실 IT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신 대표님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장표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 설계, 코딩, 그다음에 테스팅, 서비스 출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이 나와서 할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할 때부터 필요해서 서비스 출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실질적으로 저 개발 앞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보안적인 이슈, 내가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표님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앞 단계에서 사실상 품질이나 고객조사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어렵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품이 이제 시장에 출시하기 바로 직전 단계, 우리가 이제 이 IT 쪽 얘기로 하면 베타 단계라고 하죠. 출시되기 바로 앞 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크게 보안 이슈들이나 이런데 결결사가 없는 이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이제 크라우드 테스팅이라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크라우드 테스팅이 뭐냐? 이런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IT 쪽에 계신 분들도 좀 생소하실 건데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는 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크라우드는 대중의 크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대중들, 즉 우리 잠재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스타트업에게 제공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요.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전문가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나서 테스팅을 할 때보다 한 90% 이상의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갈 경우에 더 여러분들이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진출한다. 그러면 필리핀에 테스터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필리핀으로 가야 되고 그 환경도 조사를 해야 되고 환경도 구축해야 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스타트업한테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우드 테스팅은 뭐냐면 필리핀에 예를 들어서 진출한다면 필리핀어를 쓰는 매니저가 있고 거기에 테스터들이 보유가 돼 있어서 우리 대표님들은 한글로 내가 설문조사 제품을 보내고 혹은 소프트웨어를 보내고 그 설문조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 현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고 그걸 또 번역해서 한글로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역 과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R&D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R&D 마지막에 한 4%에서 8% 정도는 품질 관련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기존에 한 400만 원 정도다 테스팅 비용을 하면 400만 원당 테스터가 한두 명 정도인데, 이 크라우드 테스팅을 이용을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앞과 뒤는 활용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제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보안상의 이슈나 인트라넷, 회사 내부적인 거여서 반드시 우리가 안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테스팅 방법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앱이라든지 아니면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가능하고 또 많은 환경에서 보고 싶다면 기존의 크라우드 테스팅을 쓸 때 같은 비용을 쓰더라도 한 10배 정도의 많은 환경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정량적으로 제가 작년에 저희 위클러버가 실제로 수행한 걸 토대로 비교장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그다음에 참여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 제가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면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제품은 뭐 기술적인 부분은 다 완벽합니다. 사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만 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신 혹시라도 결함이 나오면 그걸 잡아드려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네, 나오면 잡아주세요. 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지금 10개를 평균적으로 볼 때 결함 발견율하고 개선 발견율이 130개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기업이 반영하는 게 1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제품에 대해서,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나 테스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글자가 좀 깨져서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제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을 할 때 개발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하기에 사실 되게 촉박하고 이런 시간인데, 개발자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까지 사용자들의 다양한 환경 및 사용자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내용을 갖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쉬운 용어로 제가 문과에서의 고객 조사가 이과에서의 테스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혹은 예비 창업자들이 내 제품을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고객 인터뷰 혹은 무료 서비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의견을 계속 들으려고 해요. 혹은 전문기관들의 의뢰를 해서 리서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방법은,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테스팅을 통해서 내 제품의 결함이, 사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결함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얼마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년이나 이렇게 쭉 이렇게 본 결과, 많은 기관들, 뭐 각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 이런 크라우드 테스팅과 유사하게 뭐 현지인 테스팅, 아니면 시장 조사 테스팅, 아니면 시장 조사,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비용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내 돈을 써서 하시지 말고 이런 기관에서 뭔가를 진행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성과를 한번 맛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15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도 고객 조사를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또한 앞서서 나의 제품의 결함과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RGT 대표 정우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저희들은 다기능 모듈형 서빙 로봇을 개발을 하였고요. 일단 저희 RGT의 키워드는 언택트, 소셜 벤처, 로봇, 자율주행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현재 RGT의 세로모를 서빙을 일단 먼저 시작합니다. 보시고 가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저희 실제 RGT가 롯데백화점에서 한 달 반 정도 워킹을 서섹스 했던 걸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RGT의 세로모의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되는 테이블을 누르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테이블에 도착하게 되고 해당되는 테이블에 도착하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나 알림을 전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음식을 꺼내고 나서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고령화에 따라서 점점 노동력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화가 이미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처하거나 협력할 무엇인가를 솔루션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 저희 한국 또한 굉장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실제로 요식업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왜 이제 요식업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했는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창업을 하고 2,000명이 폐업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요식업의 현실입니다. 폐업률 90%, 그러니까 생존율 10%인데요. 이러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왜 일어나는지를 먼저 제가 일단 직접 경험을 했고요. 실제로 왜 일어나는지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 식품 외식 경제에서 보면은 실제 이러한 인력난, 이직률 때문에 굉장히 폐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직이 일어나는 이유가 웨이터들, 종업원들이 하루에 8km에서 14km를 걷거나 달려야 됩니다. 굉장히 큰 중노동인데요. 이러한 노동이 굉장히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노동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기능 서빙 로봇 세로모를 개발을 하였고 이제 소상공인들의 생존율 10%를 3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만 서빙 로봇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대표적으로 서빙 로봇은 지금 현재 중국의 푸드테크 쪽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약 10월 동안 한 6,000개 이상을 이미 팔았습니다. 굉장히 큰 이력이죠. 지금 현재 이제 10개월 만에 6,000대 이상을 판매하였고 내년에는 10,000대 이상을 지금 판매할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이슈 또한 있어서 이처럼 세계의 서빙 로봇 시장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모든 서빙 로봇들의 문제점은 딱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투피한 주행들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천장 공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테이블 이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테이블 이동하게 되면은 서빙이라는 미션이 실패한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RGT는 일단 카메라와 2D 라이다의 이제 퓨전 슬램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단돈 40만 원 저가들의 센서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맵을 그리고 있어서 부가적인 장비도 필요가 없고 더불어 천장 공사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맵을 그리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커를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천장에 한 손바닥 2개만큼의 크기를 한 40개, 50개를 달아서 맵을 그리는 방식, 아니면 UWB라고 이제 신호 강도 세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맵을 알아가는 방식,
아니면 2D 라이다를 이용해서 2D 맵을 그리거나 아니면 3D 라이다를 이용해서 3D 라이다를 그리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같은 경우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3D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같은 방식 같은 경우에는 3D 라이다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가의 센서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3D 라이다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저가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호가가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D 라이다와 RGB-D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단돈 40만 원으로 3D 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장점은 라이다나 카메라는 앞을 투과합니다. 저희들 눈처럼. 그러니까 벽을 못 그리는 거죠. 거울이나 반사되는 것들이나 투명되는 것들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특징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강인한 기악 슬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동적인 환경에서 아까 굉장히 스투피한 행동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동적 장애물에 대한 다음 궤도 추측을 하지 않고 기존의 지금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주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은 헝가리안과 가우시안 매트릭스 그리고 저희 RGT만의 기술을 이용해서 동적 장애물에 대한 궤도를 계속 생성할 수 있습니다. 즉 예측을 해서 주행을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일반적인 로컬 플래너 즉 회피 주행 기술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회피 주행입니다. DWA 엔진을 쓰는 건데요. 거의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거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투피한 주행들을 합니다. 저렇게 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로 멈추는 경우들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RGT는 동적 장애물에 대한 궤도를 계속 추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피 주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또한 RGT의 세르모는 다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문 및 결제도 가능하고 홀로그램 모드를 올리게 된다면 매장 내나 외에서 홍보 또한 가능합니다. 네. 세계의 서빙 로봇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딱 4개 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중국의 2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뭔가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에 피해가 있고요. 실제로 평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들을 안고 있어요. 기존 요식업들은. 하지만 미국의 베어로보틱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똑같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이동하게 되면은 서빙이라는 미션이 실패하다 보니까 테이블을 픽스드 해놓고 있고 동적 장애물에 대한 주행을 고려해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투피한 주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서빙 로봇의 시장은 계속 다른 사람들이 침입을 할 거고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요식업의 장소는 굉장히 와일드한 스페이스입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굉장히 협소한 장소고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동적 장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스마트하게 맵을 그리고 스마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저희 RGT뿐입니다. 네, 저희 RGT는 세르모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미국 동서부, 호주의 약 350개 업체를 인터뷰하였고 실제 그러한 피드백을 모두 다 고려해서 지금 세르모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지금은 수자원공사와 부산 EGC의 로봇 카페를 추진하고 있고 실제 지금 국내외에서 실제 23억 정도대의 구매 계약을 모두 완료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 3월에는 국내 이태원의 홍석천과 같이 지금 콜라보 언택트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지금 인테리어 단을 하고 있고 국내 배달업계 1위,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소랑트라는 무인 카페 체인점을 하고 있고 중국 서빙 로봇을 한 70개, 8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와 지금 현재 저희들과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월 렌탈 가격 66만 7,700원으로
렌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와이즈 플래닛이라고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명륜진사갈비 이런 곳을 지금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를 마케팅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저희들과 협력을 같이 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도 연계가 가능하고 앞으로 콜라보 식당이나 서빙로봇 도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금 5G 오픈 콜라보를 통해서 SKT와 협력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 현재 중부도시가스에게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여러 기관들한테도 지금 현재 서빙 로봇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하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도 미팅을 하였는데요. 포스코랑 지금 현재 같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을 지금 현재 조인이 됐고 중국 투자사랑 지금 연결을 해서 지금 좀 크게 조금 나아가보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세려모는 중기부 장관님, 노동부 차관님, 충남도지사님, 천안시장님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였고 이미 서빙 로봇이라는 것을 테크닉을 이미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RGT는 실제 세로모만 판매하다 보니까 뭔가 반쪽알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의 포스, 기존의 키오스크, 기존의 진동벨 그리고 저희 세로모를 연동하는 요시건 무인화 시스템도 모두 다 완료를 했고 실제로 그래도 주문이랑 결제까지 가능하고 진동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이제 이것도 이제 요시건 무인화 시스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RGT는 이처럼 다양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세로모의 결국 고객이 누구냐라고 일단 저희들이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세로모를 딱 도입했을 때 폭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객이 누굴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매장을 저희들이 조건을 좀 달았을 때 배달률이 작은 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30평 이상은 있어서 실제 세로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매장 그리고 매장 손님이 20, 30대 여성 고객이 있어서 저희 세로모가 돌아다니면 동영상을 찍어서 인스타나 유튜브에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을 갖고 있는 매장 그리고 실제 구인난에서도 매니저나 요리사 등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서빙이라는 구인난을 실제로 겪고 있는 매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가 크로스탭을 모두 다 해본 결과 국내에는 약 2,586개라는 핵심 타겟 시장이 나왔고 실제로 국내 탐삼솜은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중국의 현재 푸드테크가 6,000대 이상 팔렸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쪽에서 이제 종합해본 결과 보통 요식업 식당들이 서빙 로봇 한 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 2.5대 정도로 보통 평균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탐삼솜을 모두 다 하였고 실제 30평 이상일 경우에만 모두 다 종합해서 결론 내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탐삼솜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나눴고 페어피트 카운티로 저희가 핵심 타겟 시장을 잡은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RGT가 보는 딱 3개의 시장은 딱 4개의 국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이렇게 4개의 국가가 있고 실제로 저희들의 지금 현재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RGT의 세로모를 개발한 개발자는 총 11명입니다. 모두 전문가 석박사급들이 모두 다 모여져 있고 실제 저는 연세대 석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실제 저희 세로모는 0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두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창업하고 하루에 2,000명이 폐업하는 게 요식업의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요식업은 무엇인가 변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 세로모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펠로워즈 민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0분 발표로 들었는데 5분이 더 늘었네요. 네,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저희 펠로우는요, ATS 아시는 분 계신가요? 좀 미국에서 채용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ATS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실 텐데요.
ATS는 이 지원자 추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서비스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유니콘도 나왔고 지금 현재 시장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이렇게 확장된 서비스고요. 이제 한국 시장도 수시 채용으로, 그리고 한국 시장은 노동이 조금 경직돼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채용 관리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앞에 저 이전에 발표하신 두 분 대표님은 채용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아마 지금 로켓펀치,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이런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리고 하나하나 들어가서, 혹은 조금 더 나아간다 원티드 같은 서비스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그 주변에 지인 추천도 받을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방식이 조금 원시적이라고 봤어요. 효과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채용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개발자가 어떠냐?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랑 잘 맞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채용 사이트들을 통합 관리해서 인재들을 조금 더 편안한 대시보드 안에서 편안한 UX, UI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상자가 우리 회사랑 잘 맞는지, 이것들을 좀 평판을 줘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좀 신뢰할 수 있는 교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추천서를 보내면은 그런 것들이 채용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추천서를 이제 모두가 좀 좋게 준다거나 이 추천서만으로는 어떤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잘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화가 한국에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ATS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포춘 500대 기업의 99%를 A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플리컨트 트래킹 시스템인데요. 지원자를 추적해서 지원자가 어디서 맞는가, 정말 다양한 채용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표적인 채용 사이트 잡코리아와 사람인만 사용한다 해도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개로만 줄여도 인사 담당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저기 채용 사이트를 산발적으로 쓰고 있고요. 플러스 이메일 지원, 그리고 직접 내는 것들. 지금 우리의 어떤 인사 관리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대기업들은 이런 ATS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AT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인사 담당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어떤 점수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탈락시키는,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ATS가 어떤 지원자들을 인사 담당자 검토도 하기 전에 떨어뜨린다. 이런 사회가 이미 목전까지 앞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채용 관리, 인사 관리를 할 때도 하나하나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메일로 날라오는데 메일에 있는 것도 하나하나, 인사 담당자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면접을 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런 ATS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만 할 수 있던 채용 관리 서비스를 대중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화면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올해 창업을 해서 지금 웹 버전을 일단 클로즈드 베타로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fellow.io에 들어오시면은 클로즈 베타 테스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잡코리아에서 지원을 한 사람인지 혹은 사람일에서 지원을 한 사람인지 로켓펀치에서 지원을 한 사람인지 여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인 자코리아 로켓펀치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한 번에 지원자를 통합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 어떤 인재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관리가 할 수 있겠죠. 네, 인사 담당자가 없어도 채용 관리가 조금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고요. 채용 모니터링과 이를 구축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편한 채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어떤 기업인지 판단할 때 잡플래닛 같은 데 가서 평판을 체크하고 그 회사에서 다녔던 선배나 지인이 있으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채용 관리를 그만큼 깐깐하게 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직장 인사 담당자 혹은 사장님께 이제 채용을 할 때 이 전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땠는지 평판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다면은 우리 회사와 핏이 맞는 지원자를 뽑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비전으로 이제 이 서비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 1월 재창업을 한 팀입니다. 원래는 2014년 안드로메다라는 서비스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애드링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 이제 올해 6년 만에 저희 애드링의 창업자와 투자자가 전원 모여서 재창업을 했습니다. 저한테 채용 관리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 투자자였던 이제 김하수 대표님이 자코리아 창업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나, 저런 사람은 뭐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채용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한국의 채용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 좀 효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TS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한국에도 ATS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뭐 기쁘다, 뭐 그런 평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빠르게 고도화해서 상용화함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채용 관리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제 이 작은 회사들은 사람을 한 명 잘못 뽑으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